오늘은 농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농구 경기장, 그리고 아주 간단한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농구 설명을 들을 때 농구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고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학교에서 농구를 할 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경기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농구 경기 방법을 조금 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농구 득점. 농구 경기를 할 때 점수를 어떻게 낼까요? 당연히 쉽죠. 그냥 여기 골대에 골을 넣으면 되잖아요. 바스켓에 공을 넣으면 점수를 얻습니다. 그냥 골을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축구랑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축구는 축구 골대에 공이 들어가면 몇 점이 오르죠? 한 골이 넣어서 1점 오르죠. 그런데 농구는 이 골을 어떻게 넣었느냐에 따라서 공이 1점일 때도 있고 2점일 때도 있고 3점일 때도 있습니다. 보통 골을 넣었으면은 2점으로 계산합니다. 두 골이면 뭐 4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멀리서 넣으면 가까이서 넣거나 여기 이제 이런 데서 넣으면 2점, 좀 멀리서 넣으면 3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1점일 때가 있는데 상대방이 반칙이 있어서 내가 공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게 이제 자유투라고 합니다. 자유투를 얻었을 때 내가 공을 넣었으면 그때는 1점입니다. 보통은 2점, 아주 멀리서 넣었으면 3점, 누가 반칙해서 내가 공 넣을 기회 얻으면 그때는 1점입니다. 자, 농구 경기장, 농구 코트라고 합니다. 농구 코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다른 점은 이 바닥이 갈색빛은 맞는데 여기 선이 좀 다른 색깔입니다. 실제 경기장은 선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농구 경기장 그냥 보면은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니까 실제로 그려볼 겁니다. 여러분은 공책 아니면 줄 없는 종합장 꺼내서 한번 같이 그려봅시다. 농구 코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연필이랑 뭐 자 이런 거 준비됐나요? 그러면 일단 긴 줄을 긋습니다. 아래쪽에도 이렇게 긋습니다. 이 옆으로 나 있는 줄을 사이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보지만 말고 같이 적어보세요. 사이드 라인은 28m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짧은 선 그려봅니다. 너무 빠르면 영상을 잠깐 멈췄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재생하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엔드라인. 엔드라인은 15m 정도입니다. 엔드라인 말고도 베이스라인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농구는 영역형 게임이었잖아요. 이제 내 땅, 네 땅 나눠야죠? 중간에 그었습니다. 중간에 그은 라인은 센터 라인. 축구랑 비슷하죠? 그럼 센터 라인 안에 여기 이 동그라미. 이것은 무엇일까요? 센터 서클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제 조금 다른 것들이 있는데 반대편을 먼저 그려볼게요. 크게 원 반 정도를 그려줍니다. 조금 이상하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아, 골대 표시를 안 해줬네요. 여기 골대. 여기 농구 골대에 바스켓이 있는 곳. 골대라고 적습니다. 자, 골대에서 이 선이 좀 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멀리서 던졌을 때 3점이라고 했는데 3점 라인입니다.
이 선을 밟거나 이 바깥에서 이제 공을 던졌을 때, 밟거나 바깥에서 공을 던져서 골에 넣었을 때 그때 3점으로 인정되는 라인이라서 3점 라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릴 것은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조금 위에 동그라미 다시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막아줍니다. 지금 이 선이 뭐냐면 프리드로우 라인, 프리드로우라고 안 적어도 되고 여러분은 이렇게 적어도 돼요. 자유투 라인. 아까 자유투 설명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유투는 1점, 2점, 3점 중에서 몇 점이라 그랬죠? 1점. 1점입니다. 누가 반칙을 했을 때 이제 슛할 때 누가 반칙을 했을 때 이 자유투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서서 골대에 넣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면은 몇 점이라 그랬죠? 1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프리드로우 라인 아니면 자유투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쪽에는 이제 농구 코트에서 색깔이 다른 곳입니다. 완전 골대 앞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제한구역. 제한구역입니다. 여기에는 상대팀이 몇 초 동안 이상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한구역. 근데 이제 여러분이 농구 경기할 때는 그냥 센터서클 정도 알면 되고 3점 라인이 있구나. 그 다음에 그래 프리드로우 라인, 자유투는 요 정도에서 하면 되구나. 이거 3개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까 경기장 그린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제일 옆에 이제 짧은 이 선, 이것은 베이스라인 또는 엔드라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이 긴 쪽 선은 사이드라인입니다. 이렇게 사이드라인이나 엔드라인을 넘어가는 공은 축구처럼 이제 넘어갔을 때 마지막으로 맞고 나간 사람, 상대팀 선수가 공으로 스로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던져가지고 스로인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빨간색으로 빗금 표시했었죠?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드로우 라인 또는 자유투 라인이라고 했었죠. 누가 반칙하면은 여기서 던지면 된다. 그때 몇 점? 1점. 그 다음에 3점 슛 라인. 이 라인 밟거나 아니면 이 바깥에서 공을 슛해서 넣었을 때는 점수가 3점. 그럼 여기에서 슛해서 넣었을 때 몇 점이죠? 2점입니다. 여기 3점 라인 더 가까이서 이제 하면은 2점. 그 다음으로 점프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시합할 때 공을 누가 먼저 갔는지 기억하나요? 보통 주장들이 이제 심판 앞에서 동전 던지기를 한 걸 보고 앞면이 나오면 뭐 A팀, 뒷면이 나오면 B팀이 공을 우선권을 갖죠. 농구에서는 점프볼을 이용해서 공을 누가 가질지 결정하게 됩니다. 점프볼 여러분들이 아마 봤을 거예요. 피구 시합할 때 선생님께서 가끔 이렇게 공을 위로 던지신 다음에 두 학생이 이렇게 손으로 공을 쳐서 누가 공을 가질지 결정하는 것 본 적 있죠. 농구에서도 이 점프볼을 이용해서 공을 누가 가질지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 공인지 모를 때 이때도 점프볼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뭐 누구 공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가위바위보를 하잖아요. 근데 농구 시합에서는 가위바위보 하지 않고 점프볼을 통해서 다시 누가 공을 가질지 결정합니다. 또 공이 아웃됐는데 이렇게 뭐 사이드라인이나 엔드라인을 넘어가가지고 아웃됐는데 누가 터치했는지 못 봤을 때 농구 코트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보다 이제 좀 작잖아요.
그리고 선수들이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누가 터치했는지 못 봤을 때는 다시 점프볼을 통해서 공을 가린다. 또 하나, 공이 림이랑 백보드 사이 틈에 끼었을 때, 여러분 림이랑 백보드 기억하나요? 이 농구대 골대의 뒷판, 이 네모를 백보드라고 했고 앞에 이 테두리, 이걸 림이라고 했는데 요 사이에 공이 꼈을 때는 그때는 다시 점프볼로 누구 공인지 이렇게 겨루기로 합니다. 이제 농구 경기를 할 때 공이 누구 건지 모를 때는 가위바위보 하지 말고 점프볼을 통해서 결정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농구의 용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축구 용어 설명할 때도 너무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몇 개 많이 잘라서 설명을 했었는데 농구는 축구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농구 용어도 다 영어기도 하고 여러분이 축구는 어느 정도 조금 알고는 있는데 농구는 시합을 진짜 해보지 않은 친구들도 많고 그 다음에 농구 경기를 보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용어를 설명하면은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선생님도 이런 용어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은 다 안 쓸 거예요. 그냥 시합할 때 알고만 있으면 된다. 이게 반칙이다 아니다 정도만 알고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규칙은 아주 간단하죠. 공을 드리블하면서 축구에서는 드리블이 발로 몰아가는 거였는데 농구에서는 공을 바닥에 이렇게 튀기면서 가는 것이 드리블하는 것입니다. 공을 이렇게 꼭 껴안고 들고 가는 것은 안 돼요. 농구할 때는 공을 바닥에 이렇게 튕기면서 계속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상대팀 골대에 공을 넣으면 됩니다. 이기는 팀은 점수를 많이 낸 팀이 이기게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반칙. 축구에서는 반칙을 막 많이 하면 옐로우 카드도 주고 레드 카드도 주고 이랬잖아요. 농구에서는 그런 거 없고 그냥 반칙을 5번째 하면은 너 반칙 5번째 하면은 그때는 경기장에서 퇴장하면 됩니다.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게 어떤 반칙을 해야 이렇게 기록이 돼서 5번째 반칙이 되는지 그건 정말 피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칙은 이제 파울이라고 해요. 파울 영어로 이제 파울이고 반칙은 규칙에 반대한다. 규칙에 반하는 그런 것들 그것들을 반칙이라고 하는데 반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공격권은 상대팀에게 넘어갑니다. 너무 말이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가진 공이 우리 팀 공이 상대팀 공이 된다. 내가 공을 튀기면서 가다가 반칙했어요. 그럼 이 공은 상대팀이 공이 돼요. 그럼 이 팀이 이제 나한테 공격하겠죠. 이제부터 반칙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선생님이 아까 그 용어 설명에 어려운 것들은 쓰지 않으려고 해서 여러분이 그래도 뭐 알고 싶다 이러면 여기 연한 글씨로 적어놨어요. 이거 보면은 됩니다. 근데 연한 글씨로 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 여러분이 뭐 용어를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반칙이냐 아니냐면 구분하면 되니까 굳이 이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반칙 몸치기 파울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딱 봐도 알겠죠? 몸을 치는 것으로 인한 파울입니다. 반칙.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밀었을 때 손으로 막 밀거나 그랬을 때 그때 파울이고 잡았을 때 선수들 몸을 잡거나 아니면 옷, 유니폼 이렇게 잡았을 때 그건 안 돼요. 그리고 일부러 부딪히는 거 일부러 이렇게 몸을 부딪히는 거랑 일부러 선수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길을 일부러 막거나 아니면 못 움직이게 이렇게 팔로 꼭 잡아가지고 못 움직이게 은근히 그렇게 한 것들을 파울, 몸치기 파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심판이
이렇게 해서 수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휘슬을 불죠. 그런데 이제 이 파울이 되면은 공격권을 넘겨주는 거는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슛 동작 중 파울. 골대 가까이 이제 선수가, 이 선수 보면은 곧 슛을 하려고 하죠. 이런 선수를 갑자기 이제 뭐 잡거나 아니면 여기 유니폼을 잡거나 일부러 이렇게 막 치거나 그랬을 때, 슛을 하는 중간에 그랬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도 슛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대로 끝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한테 자유투를 줍니다. 아까 자유투는 몇 점짜리라 그랬죠? 1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골이 들어간 다음에 아까 여기 이제 제한 구역이 있고 여기 자유투 라인 있잖아요. 선수가 여기 자유투 라인에서 농구 공을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되면은 1점. 근데 누가 잡았는데 잡아당겨가지고 골을 넣다가 슛을 실패했어요. 그럴 때는 2개의 자유투. 원래 슛 하나가 2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방해 안 했으면은 넣었을 수도 있는 공이니까 2개의 자유투를 여기에서 던집니다. 자유투는 하나에 1점이잖아요. 그래서 2개 다 성공하면은 2점을 받는 거고, 2개 다 성공 못하고 하나만 했으면 1점, 둘 다 실패했으면 0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점 슛이 아니라 3점 슛. 3점 슛 이제 라인, 3점 라인에서 슛을 하는 사람을 막 잡아당겨가지고 반칙을 했다. 몸치기 파울을 한 경우에는 자유투가 3개 주어집니다. 그래서 파울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슛 동작 중에 혹시 파울을 하지 않을까 조심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의 없어 파울. 이건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가끔 피구 경기 하거나 축구 경기 할 때, 아니면 뭐 꼬리 잡기 같은 거 할 때도 어떤 친구들은 너무 화가 났을 때 참는 친구도 있지만 기분 나쁜 티 팍팍 내면서 상대방이 이제 경기하는데 방해를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상대방도 막 방해가 되면서 경기 진행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기 위해서 예의 없어 파울을 줍니다. 예의 없는 행동할 경우에 심판이 알아서 판단합니다. 이 사람 정말 예의 없다. 그러면 파울을 줍니다. 어떤 것이 예의 없는 행동인지, 공격, 수비를 방해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경기를 질질 끌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막 좀 점수가 어느 정도 나면은 시간 끌면서 질질 끌면서 상대방이 경기 잘 못하게 하는 거, 그럴 때 너무 예의 없잖아요. 그때 파울 줍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나 선수한테 예의 없는 말, 행동했을 때, 좀 버르장머리가 없을 때 그때 파울을 줍니다. 그 밖에도 그냥 딱 봐도 정말 예의 없다 했을 때 파울을 주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공격권, 우리 공이 상대팀 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 2개 파울, 몸치기 파울이랑 예의 없어 파울은 파울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파울이 몇 개 모이면? 5개 모이면 퇴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파울이 있고, 지금 이제부터 설명할 거는 파울 기록은 되지 않습니다. 파울 기록은 되지 않지만 공격권은 넘어가고 상대방이 이제 스로인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작은 파울이라고 할까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냐? 공이 선수 몸에 맞고, 이거 축구에서 한 거랑 똑같죠? 축구에서 공이 선수의 몸에 맞고 코트 바깥으로 나갔을 때, 이때 공격권 넘어가고 스로인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트 라인 밟거나 바깥 라인으로 나갔을 때, 진짜 이거 약간 축구랑 달라요. 축구는 공이 여기 나갔을 때 공만 안 나가고 선수가 이렇게 라인 바깥에서 해도 되지만, 농구에서는 선수도 그리고 공도 모두 라인 안쪽에 있어야 돼요. 선수가 라인을 밟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공을 이렇게 드리블했을 때 공이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안 됩니다. 공이랑 선수 모두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주의하세요. 축구랑 다른 점, 이제 라인 밟으면 안 된다. 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은 바로 이제 상대팀한테 공격권이 넘어간다. 그 다음에 요거 공을 두고 3걸음 이상 걸을 때, 제일 처음에 이제 드리블 설명할 때 공을 안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농구는 공을 이제 닿을 때 튀기면서 가야 되는데 공을 그냥 가지고 3걸음 이상 걸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안 돼요. 공을 두고가 아니라 안고. 공을 이제 드리블 하면서 3걸음 이상 걸으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발을 공으로 찰 때, 농구는 이제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을 발로 이렇게 축 차가지고 못하도록 했을 때는 그때도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시간 초과라는 게 있어요. 오버타임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3초 룰은 아까 제한 구역에서 3초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8초는 뭐냐면, 8초는 자기 팀 코트가 이렇게 있으면 8초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요. 자기가 공을 가지고 있으면 8초 동안 이렇게 계속 있으면 상대방한테 공이 넘어가는데, 공을 가지게 되면은 8초 안에 상대팀한테 공격하러 나가야 돼요. 시간 질질 끌지 말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초 룰은 뭐냐면, 만약에 자기가 공을 가진 팀은 24초 안에 이렇게 슛을 시도해야 돼요. 공 가지고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니라 24초 이내 공을 갖게 되면은 여기 슛까지. 너무 복잡하죠? 보통 이제 학교에서 하는 거는 요거 공 몸 맞고 나갔을 때 스로인 하는 거, 라인 밟지 않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을 드리블 하지 않고 계속 걸어 다니기만 하는 친구들은 공 남한테 넘겨줘야죠. 발 공으로 차면 안 되죠. 시간 초과, 이거는 막 3초, 24초, 8초 학교에서 정확하게 못 재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공을 가지면 다른 팀 영역으로 가야 되지 계속 여기 있지 말자. 공 가지면은 계속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빨리빨리 공격하자.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시합을 볼 때는 해설하시는 분들이 다 계산해서 이제 뭐 3초, 24초, 8초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럼 그때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농구 규칙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축구보다 쉽나요? 선생님이 축구보다 조금 더 경기 규칙이 낯서니까 잘 안 보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정말 한 이 정도 있는 거 다 없애고 요만큼 진짜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경기를 좀 많이 보고 해설 많이 듣고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규칙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건 학교에서 그냥 시합 조금 참여할 수 있고 시합 볼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만 가르쳐 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포지션. 농구 선수가 5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각각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무엇인지 보고, 슛도 이제 뭐 3점 슛 이런 게 아니라 좀 멋있는 슛 장면 그런 것들 설명해주고, 농구 경기 보면서 설명, 해설 조금 넣어주고, 그 다음에 농구에서 응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거 잊지 말고 꼭 다음 시간까지 기억해 주길 바라요.